현대차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10월 24일 핵심 주가 분석해드릴 상남이 인사드립니다. 자, 일단 현대차 너무나 중요한 순간이에요. 아마 많은 분들이 에이펙에 대한 관심도 있을 것이고 관세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도 하실 텐데요. 어쨌든 그 질문들이 결국 뭘 가리키는 거예요? 과연 현대차가 앞으로 어떤 주가를 보여줄지죠. 그걸 미리 알고 싶어서 에이펙에서 어떻게 될 것이다, 관세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트럼프와 시진핑이 또 싸웠대, 화해했대, 많은 이야기를 나누죠. 근데 결국 우리한테 필요한 건 그 둘이 화해를 하든 싸우든 우리 주가 올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거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오늘 해보도록 할 건데 두 가지 시나리오 생각하면 됩니다. 일단 결론 둘 다 올라가는 쪽입니다. 그런데 약간의 시나리오가 차이가 있어요. 한 번에 점프업을 할 것이냐 아니면 점진적으로 주가가 상승을 할 것이냐, 이 두 가지 차이고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되는 이유는 한 번에 점프업을 하는 시나리오라고 했을 땐 매도 타점을 빠르게 좀 잡아야 되고, 우리가 점진적으로 우상향한다라는 시나리오로 갔을 땐 어떻게 해야 돼요? 사고팔고라면서 사고팔고 하면서 수익을 극대화를 시켜야 돼요. 매도 타점을 잡기 위해선 우리가 최고의 매도 타점 잡기 위해선 오늘 말씀드리는 시나리오가 여러분께 필요합니다. 물론 제가 잡아주겠습니다, 저 매도 타점 잘 잡아야 됩니다 말씀을 드리면 지금 AB바이오 영상 올렸는데 우리 채널 AB바이오 영상 인기 많죠? AB바이오도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수익 많이 내고 있습니다. AB바이오도 보여드리겠습니다. 현대차를 제가 생각보다 많이 방송했어요. 지금 9월달부터 시작해서 매수 방송 하면서 앞으로 이 가격까지는 갈 겁니다 라고 예언도 했었는데요. 조금은 부끄럽지만 현대차 최저점 매수, 최고점 매도 이번에도 성공했고, 이번에도 예언했던 게 적중을 했습니다. 제가 26만원을 찍으면 일단 한번 팔자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향후에 30만원도 갈 거라고 말씀드렸었죠. 보수적으로 안전하게 주식을 하기 위해서 26만원 말씀을 드렸었는데 서론이 좀 길었네요. 제가 이걸 자랑하고자 말씀드렸던 건 아닙니다. 곧바로 본격적인 내용 들어갈 건데요. 이 말씀만 드릴게요. 저는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께 필요한 분석이 이 안에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현대차 최저점 매수와 26만원을 찍을 거라고 예언했던 게 그대로 적중을 하면서 매도 방송도 해드렸고, 앞으로도 매수와 매도 적중을 할 거예요. 정말 열심히 리서치를 하고 있고 시나리오가 머리에서 보이기 때문에. 자, 그럼 한번씩 이야기를 해보죠. 우리 영상, 현대차 영상 보고 있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누르면서 시청을 해보도록 할게요. 좋아요 버튼을 누르는 건 여러분께도 도움이 되는데요. 더 많은 투자자들에게 영상이 노출이 된다고 합니다. 더 많은 투자자들에게 영상이 노출이 되면요, 더 많은 관심과 더 많은 매수세가 이어지겠죠. 주식시장에서 관심과 매수세는 곧 상승 원동력이고요. 우리의 수익이 보다 더 빨라질 수도, 더 커질 수도 있으니 좋아요를 꼭 누르면서요 영상을 시청해 볼게요. 자, 현대차 두 가지 시나리오 말씀드린다고 했어요. 일단 첫 번째는 관세가 당연히 협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될 거다 저렇게 될 거다 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근데 솔직히 우리 알잖아요. 이거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 지금 이 순간도 시진핑이랑 우리 트럼프는 매일같이 마음이 바뀌고 있을걸요. 왜? 둘 다 뭐예요? 자신의 나라에게 이득이 되는 쪽으로 협상을 하려고 할 건데 불리하면 테이블을 엎을 거예요, 둘 다. 그러니까 싸웠다 화해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이야기예요. 맞나요? 그 다음엔 어떻게 되겠어요? 자,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관세가 협상이 됐다. 좋은 이야기가 돼서 우리나라도 이제 자동차 15% 적용해준대 이야기가 나왔어. 그럼 얘 어떻게 돼요, 현대차? 그때는 한 번 더 강하게 한번 단기간에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조원이죠. 지금 관세로 인해서 약 2조 원에 가까운 관세 부담금이 앞으로 이제 현대차에게 적용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 가운데였고, 그게 3분기부터 시작이었는데 그게 없어진다잖아. 그럼 현대차의 영업이익률은 극대화될 것이고 걱정을 덜어낸 거니까 한번 급등이 한번 나올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시나리오고, 그때 매도 한번 해야 됩니다. 현대차 급등, 이 소식 나오면서 급등할 때 매도 꼭 하세요. 두 번째 시나리오는 뭐냐? 관세 협상이 잘 안 됐대. 안 될 것 같대. 자, 그때는 뭘로 가야 돼요? 제가 원래 드리고 있던 내용으로 가야 돼요. 업황 너무 좋죠.
코로나 때만큼 거의 코로나 팬데믹 이전만큼 거의 회복을 했습니다. 자, 내용 보여드리면 중요해서 또 말씀드려요. 자, 좋아요 버튼 누르면서 봐야겠죠? 돈이 되는 정보를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현대차가 올라가는데 이걸 모르고 있다? 안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아는 것이 힘이고 주식시장에선 정보력이 곧 수익률을 결정해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똑같은 종목을 매수했는데 누구는 수익을 보고 누구는 손해를 봅니다. 똑같은 종목에 똑같은 가격에 매수해도 누군가는 손해를 보고 누군가는 수익을 봅니다. 다 이런 것의 차이가 있거든요. 중요해서 강조 드리는 거예요. 2025년 글로벌 자동차 판매 대수는 1월달부터 8월달까지 5,900만 대로 지금 현재 4%대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어요. 작년 2024년도 연간 자동차 판매량의 성장률은 2%에 불과했는데요. 이걸 벌써 훌쩍 상회하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글로벌 자동차 판매량이 훌쩍 성장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완성차 업체들의 상황은 참 아이러니한데요. 이게 현대차에겐 기회가 되고 있어요. 들어보세요. 우리가 얼핏 보면 업황이 너무나 좋고 자동차 판매량이 급증을 하고 있으니까요. 기업들이 많은 돈을 벌 것 같아요. 그런데 돈을 벌고 있는 기업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완성차별 또 기업들의 관세 부담감은 영업이익을 또 감소시키는 내용인데 어떤 상황에서 관세가 지금 부담감이 나오고 있는 거냐면 말씀드렸지만 돈을 못 벌어요. 닛산, 혼다, 스텔란티스, 뭐 GM도 마찬가지고 지금 매출이 잘 회복을 못하고 있어요. 심지어 닛산이나 혼다 얘네들은 지금 영업이익이 적자를 기록했어요. 스텔란티스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번에 스텔란티스 대미투자 수조 원대 결정했죠. 적자를 기록하는데 미국에 또 수조 원의 돈을 투자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이해하기 어렵죠. 더 이상 투자할 게 없는데 자꾸 적자인데 근데 왜 했겠어요? 그냥 뭐 트럼프가 무서워서? 아니야. 그걸로 얻어낼 게 있으니까 트럼프랑 협상을 했겠죠. 그럼 뭘 얻어낼 수 있을까? 그건 잠시 뒤에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이야기 드리는 것의 핵심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중요하니까 잠시 뒤에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요지 기억나시죠? 다른 기업들은 지금 돈을 못 벌어요. 글로벌 업황이 좋아도 판매 대수가 올라가도 다른 기업들은 영업이익 적자고 기초 체력이 좋지 않아요. 근데 현대차는 영업이익률이 충분히 나오고 있죠. 그럼 이 상황에서 현대차가 앞으로 미국이라든지 뭐 관세 정책이라든지 주력 차종의 가격 인하 정책이라든지 더 다양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카드를 지금 다 꺼냈죠. 미국에 더 투자하고 가격도 인하해버리고 현대차가 그래서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다른 기업들은 돈이 없어서 생존을 위해서 어떻게든 기업이 돈을 막 미국에 투자하는데 판매하는 주력 차종들의 가격 인상도 하는데 현대차는 반대로 가고 있어. 가격 인하를 하고 있다고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자, 시장에서 한번 잃어버린 신뢰는 회복할 수가 없어요. 회복할 수가 없어요. 소비자들은 이미 현대차, 뭐 기아차 브랜드를 이번에 한번 인지도 조사 나왔죠. 도요타보다 높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 지난달에 말씀드렸었어요. 3분기 실적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주가는 올라가게 될 거다. 실적이 나오면 한번 올랐다가 조정이 나올 거다. 그 예언을 했었습니다. 그죠? 앞으로 일어날 일들도 뻔해요. 미국의 지금 공장 세 번째 공장 이야기 다들 아시죠? 아이오닉 5가 여기에서 생산이 되는데 이거 제가 매일같이 말씀드리죠. 이게 메인이야. 다른 거 볼 필요 없어. 인도도 봐야 되지만 인도는 100만 대 정도 되는데 이건 당연히 이제 매출로 인식되면은 현대차의 시가총액을 많이 또 올려줄 내용인데 이게 변수였잖아요. 변수. 근데 그 변수가 좋은 쪽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단 말이죠. 아이오닉 5는 가격을 인하하기로 했던 내용이에요. 근데 가격 인하 왜 하는 거예요 도대체? 관세 부담금 때문에 허덕이는데 시장의 점유율을 차지하기 위한 거예요. 지금 연간 30만 대에서 20만 대까지 증설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가격 인하를 하면서 증설까지 한다라는 건 현대차가 노리는 노림수가 말씀드렸던 대로 다른 경쟁사들 대비 시장을 더 장악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거예요. 소비자들은 더 저렴하고 더 좋은 성능의 차를 선택을 할 겁니다. 브랜드 이미지도 너무 좋아요. 도요타를 뛰어넘었대요. 가격도 저렴한데 브랜드 이미지도 좋아. 성능도 좋아. 소비자들이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특히 아이오닉 5는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야, 이게 제로백이 람보르기니랑 버금가인데요. 말이 안 나오죠. 람보르기니 지금 차 뭐 신차를 구매하려면 뭐 1년 이상 기다리는 경우도 있고 억 단위인데 뭐 이건 논의로 하겠습니다. 그만큼 성능이 좋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 그래서 앞으로 미국 시장에서 이 아이오닉 5랑 아이오닉 9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현대차의 주력 매출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증설까지 한다. 지금도 시장의 점유율은 높습니다. 자, 이걸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미국 시장의 점유율 너무나 높아요. BMW, 기아, 현대차 어깨 나란히 하고 있죠 지금. 근데 여기에서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으로 더 많은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게 된다면 다른 기업들은 가격까지 인상한 상황에서 매출까지 낮아지고 점점 더 관세에 따른 부담감의 적자가 더 깊어지겠죠. 더 많은 설비 투자를 수 없게 되겠죠. 현대차 입장에서는 이미 인프라 시설에 대한 투자는 집행을 해놨어요. 나갈 돈 다 나갔습니다. 관세 부담감 나가면 너무나 아쉽지만 안 나가면 너무 좋아. 이런 입장이에요. 다른 기업들은 죽어나가는데 죽어나갈 때 다른 기업들을 확실하게 죽이겠다는 전략이에요. 시장의 점유율을 어떻게든 더 끌어올리려고 하는 전략이에요. 시장 점유율을 확보해 놓고 나중을 도모하겠다는 이야기죠. 이해되시나요? 이게 테슬라가 썼던 전략이거든요. 전기차 시장. 그걸 그대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그리고 나아가서 더 기대가 되는 건 현대차가 지금 로봇 사업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우리 한창 뭐 노란봉투법 이야기 나왔을 때 로봇에 대한 관심도도 많이 올랐었는데요. 실제로 지금 새롭게 지어진 미국의 세 번째 공장 엘라베마 대비 최소 20% 인력 절감 효과가 예상이 된대요. 2029년 로봇 3만 대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고 모두 휴머노이드로 단독 작업하는 로봇을 투입할 거래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3년이요. 근데 새로운 공장에만 적용될 게 아니라 기존 공장 모든 곳에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거. 이게 컨콜에 나왔던 이야기예요. 앞으로 주가 올라간 소리 들리죠? 가격을 인하하면서 발생하게 될 영업이익의 손실률은 생산의 생산 비용, 즉 인력 비용을 최대한 절감을 하면서 커버를 하겠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공장들로 이런 휴머노이드라든지 조립 공정의 자동화라든지 적용을 점점 넓혀가면서 생산의 효율을 끌어올리고 시장 점유율도 끌어올리면서 마지막으로 뭘 그리겠다? 어깨 탑이 되겠다. 그걸 노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른 기업들이 진짜 죽어나가거든 지금. 현대차가 그래서 이 관세 협상이 됐을 때 큰 급등이 나오는 것도 사실 이런 기대감도 있기 때문이에요. 야, 이거 완전 족쇄가 풀렸네 이런 기분이죠. 뭐 안 되더라도 올라간다는 것도 이것 때문이에요. 안 돼도 갑니다. 시장에선 경쟁사보다 훨씬 더 유리하고 앞으로 더 많은 돈을 벌 것이 예상되는 기업에게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거든요. 현대차는 우량주입니다. 현대차는 실적주고 앞으로 실적이 어떻게 될지를 예측하는 것에 따라서 주가를 미리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최저점에서 미리 26만원 정확히 TP 말씀을 드렸었죠. 물론 30만원 이상 갈 건데 보수적으로 26만원 보자 그랬어요. 26만원 찍었던 날 매도 방송까지 해드렸고 조정 나오고 있죠. 앞으로 현대차가 반등 타점 언제일지 궁금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미 잘 매수를 해놨다면 앞으로 어디에서 또 매도해야 될지도 궁금하실 거예요.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에이펙에 대한 이야기, 현대차의 사업 이야기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판단하는 것만큼 더 중요한 건 없어요. 미리 알아도 내가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나중에 장 끝나고 보니까 벌써 이렇게 된대 하는 경우는 너무나 많아요. 뭐 이를테면 이런 거죠. 막 급등하고 있었어요. 내가 내일은 팔아야지. 아니 뭐 하루 이틀 뭐 3일 제가 계속 가다 보니까 내 기대감이 생겨서 내일 또 오르지 않을까? 기대감이 안 팔고 있었는데 갑자기 밀려. 기왕이면 최대한 비싸게 팔아야겠죠. 또한 기왕이면 매수하면 올라갈 자리를 우리가 알면 좋겠죠. 그래서 제가 보내드리는 타점이 여러분께 필요할 거예요. 7371, 7454 여기로 현대차라고 남기면 제가 이번에도 현대차 최저점 매수, 최고점 매도 자 9월, 10월 보여드렸고요. 다음번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역시 여러분께 공유해 드릴게요. 방송보다 먼저 단체 문자로요. 앞으로 현대차
제가 다시 한번 적중하는 날 제가 또 맞췄습니다 하는 날이 저는 벌써 보여요. 왜냐하면 현대차는 굉장히 똑똑하게 사업을 하고 있고 그 사업을 잘 아는 사람이 수익을 보거든요. 실적이 현대차의 주가를 움직입니다. 그걸 아는 사람이 현대차로 돈을 벌어요. 문자 남겨야겠죠. 문자 남기는 건 여러분께 필요한 일입니다. 수익을 보고 싶다면 남기세요. 현대차라고요. 현대차를 보시고 우리 영상 보시고 문자를 신청하면 얻을 수 있는 혜택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현대차 핵심 총정리 해드릴게요. 상남이 주식TV를 구독하면 얻을 수 있는 혜택 10초 설명드릴게요. 여러분께 도움이 되니까 10초만 집중해보세요. 여러분께 중요한 매수와 매도 타점을 방송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를테면요, 1월 21일 ABL 방송에서요, 매수하자라고 여러분께 방송해드렸는데요, 이렇게 제가 매수할 때 황금색 다이아 신호로 매수 타점 확인 가능합니다. 이렇게 구독자분들 대상으로 문자를 보내드리고 나서 방송까지 해드리거든요. 1월 21일 ABL 바이오 주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매수해야 된다라고요. 맞아요. 결국 중요한 건 매수하면 올라갈 자리죠. 정확한 매수 타이밍, 내가 매수하면 올라가는 그 타점 방송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고요. 제가 방송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주가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맞아요. 매수하면 올라갈 자리를 우리는 미리 알 수 있는 거예요. 상남이가 매수하면 노란색 다이아 신호, 상남이가 매도하면 파란색 화살표 신호. 매수와 매도 방송을 모두 해드리니까요, 방송으로도 타점을 확인할 수 있고 실시간 주가 대응은요, 방송보다 먼저 올라가니까 중요한 시점에 놓인 종목, 확실한 대응이 필요한 종목은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제 개인 연락처로 종목명을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그럼 저는 종목명 확인하고요, 해당 종목의 구독자라고 저장을 해서 중요한 매수 매도 타점 방송보다 먼저 단체 문자로 알려드릴게요. 현재 이 구독자 혜택 영상을 촬영하는 시점으로요, 13,487명의 구독자분들이 계신데요, 제가 방송을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바로 여러분의 수익을 위해서요. 제게 여러분의 수익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이 저를 통해서 수익을 보시고 문득 한 번은 저를 떠올리셨으면 좋겠어요. 상남이 덕분에 자녀 대학 등록금 30% 마련했습니다. 상남이 덕분에 은퇴 설계자금 마련했습니다. 상남이 덕분에 이번에 해외여행 갈 수 있었어요. 라고 하는 일들이요, 제게는 너무 중요하거든요. 매수와 매도 지표가 공개되지 않은 방송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럴 땐 좋아요를 눌러보세요. 좋아요가 10개 이상 눌리는 종목은 제가 매수와 매도 지표를 공개해드립니다. 물론 좋아요가 10개 안 눌렸다라고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제게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방송에서는 매수와 매도 지표를 공개하지 않더라도요, 여러분께 실시간 타점으로 알려드리기 때문에요, 여러분께 꼭 도움이 될 겁니다. 네, 현대차 핵심 총정리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TSR이 35%였는데 35% 중에서 8%만 충족을 했어서 남아있는 27%에 대한 충족을 어떤 방향으로 할지도 하반기에 좀 주목을 해야 되고요. 또한 하반기에는 이런 관세 정책에 따른 부담감이 완전히 족쇄가 풀리면서 완전히 크게 갈 수도, 혹은 아쉽지만 점진적으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근데 뭐가 됐든 현대차는 하반기에도 올라갈 상황이다. 전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10월 24일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요, 감히 예언합니다. 하반기에도 현대차의 주가는 올라갈 거예요. 관세 협상이 되면 완전히 초급등을 할 것이고, 협상이 되지 않아도 크게 밀리지 않으며 점진적인 우상향을 할 겁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오늘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만 더 추가가 됐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주주환원 정책에 따른 수익률이에요. TSR 35% 이해되셨죠? 자, 요거 TSR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 방송에서 자세히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좋고요. 일단 여기까지 좀 정리해드리고 추가로 말씀드릴 게 하나 있어요. 자, 현대차가 지금 관세를 감안해서 연간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했어요. 이미 나왔습니다. 연간 가이던스에 대해서. 영업이익 달성 목표로 잘 보세요, 여러분. 3조 8천억을 제시를 했어요. 하단 라인을, 하단 밴드를 3조 8천억을 제시를 했어요. 이거는 관세가 25%가 적용됐을 때 가격인 거야. 관세가 25% 적용됐을 때 영업이익률인 거예요. 근데 이게 이미 나와 있었단 말이죠. 제가 그래서 뭘 말씀드린 거예요? 관세 협상이 안 돼도 주가 안 빠진다. 왜냐면 이미 2025년 가이던스는 나와 있었고, 관세 협상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25%가 적용이 되었을 경우에 예상이 되는 영업이익률의 하단 밴드가 3조 8천억이었다. 그거 이번에 확인되죠?
이미 여기에 따른 리스크는 현대차가 주가를 반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안 돼도 안 빠진다. 되면 올라간다. 이 말씀 드린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조금 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챙기면 좋고요. 그리고 이번에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 나왔었던 것 중에서 이제 미국 공장뿐만 아니라 이거 좋아요. 인도 푸네 공장. 인도 푸네 공장도 생산 능력을 키울 거라고 하고 있고 사우디도 추가로 물량을 확대한다고 하죠. 야, 이러면은 2030년도가 되면 현대차가 자동차를 생산하는 물량이 120만 대 늘어납니다. 늘어나요. 120만 대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자동차가 판매 호조를 기록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다른 기업들은 영업이익 적자에 허덕이고 있고 뭔가를 더 공격적으로 투자할 여건이 안 됩니다. 소비자들에게 원망을 사더라도 가격을 인상해야 됩니다. 현대차는 어떻게 될까요? 테슬라가 밟았던 길을 그대로 밟을 가능성이 높아진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현대차는 말씀드린 대로 관세가 협상되면은 한 번에 점프하는 거, 그때는 급등 나올 때 매도하세요. 정리를 좀 해드리겠다. 첫 번째 시나리오. 야, 관세가 협상이 너무 잘 됐대. 너무 좋아. 드디어 화해했대 둘이. 그러면은 관세 15% 적용으로 주가 급등할 거고, 급등할 때 매도하면 됩니다. 두 번째, 화해가 안 됐대요. 잘 안 되네.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예언합니다. 이걸 때문에 안 빠집니다, 여러분. 관세 불발돼도 걱정하지 마세요. 자, 관세 불발됐는데 빠진다? 채널 삭제하겠습니다. 정말로 안 빠집니다, 절대. 전 거기에 승부를 걸 거예요. 왜 안 빠진지 근거 말씀드렸고, 가이던스를 바탕으로. 자, 어쨌든 관세가 유지가 된다. 25%. 점진적인 우상향이 나온다. 점진적으로. 조금은 투자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멀리 가지도 않을 겁니다. 왜 점진적으로 올라가는지에 대해서는요, 시장의 점유율과 현대차의 전략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 더, TSR, 주주환원 정책에 따른 수익률, 현대차가 35%를 제시를 했었고 거기에 따른 수익률 8%를 달성했는데 남아있는 27%를 어느 방향으로 채워줄 것인지 지켜봐야 되고요. 이런 세 가지의 것들을 확인한다고 했을 때는 현대차가 하반기에도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은 쪽에 기울어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승부를 걸 것이고, 거기에 승부를 걸려면 주가가 조정이 나올 때, 저렴할 때 담아야겠죠. 그죠? 올라갈 때는 항상 매도를 한다. 떨어질 때는 항상 매수의 기회를 노린다. 라는 마인드로 주식을 하시길 바래요. 현대차는 더더욱 그렇게 해야 되고. 해서 저는 현대차가 지금 일단은 단기적인 파동을 한번 그려줬는데, 회담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안 빠지고 있어요. 조금 디테일해서 어려우실 수 있는데 그래도 알아야 돼요. 돈 벌려면. 회담이 만약 좋지 않아서 실망을 하게 될 경우에는 빠지진 않더라도 그 가격은 지킬 거라고 했어요. 회담이 다가오고 있는데 제가 영상 초반에도 말씀드렸죠. 아무도 결과 모른다. 시시각각 우리 시진핑 형님과 트럼프 형님 마음 바뀔 거예요. 서로 죽이고 싶다가도 서로 또 막 안아주고 싶기도 하고 이뻐 보이기도 미워 보이기도 막 할 겁니다. 왜? 자신들의 나라를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이거든요. 국익을 위해서. 국익만 생각하는데 이뻐 보이겠어요? 다른 나라의 수장이? 좋기도 하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데 그럼 이 결과에 따른 결과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만약 안 됐을 경우도 그럼 염두를 하게 될 건데 회담이 다가온데도 여기서 안 밀리죠.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저는 그래서 다음 주에 현대차의 주가가 웬만해선 이 11선 이걸 안 깰 거라 보는 거예요. 단기적인 부담감은, 자, 회담을 통해서 만들어진 단기적인 부담감은 이미 반영될 만큼 반영이 됐다. 오히려 어떤 결과가 나올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게 좋든 뭐 나쁘든 그 결과가 좀 확인이 되면 얘가 좀 방향성을 잡고 움직일 거고, 그래서 11선은 안 깬다라는 마인드로 단기적인 11선을 먼저 본 이유는 지금 11선에서 회담 이야기가 나올 때 11선을 안 깨고 여기서 방어가 되고 있어서 그래요. 회담이 다가오는데 단기적인 이벤트인데 그걸 11선에서 방어하고 있다. 뭐 복잡하게 주식하면 안 됩니다. 간단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현대차는 오늘 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좀 정리하시면서 주말 동안에 시간을 보내시고, 제가 매수를 해도 된다라고 또 한 번 방송 해드릴 건데 아마 다음 주가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매수 방송을 할 수도 있으니까 현대차 영상 올라오진 않는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송이 매번 올라오길 기다리는 건
말이 쉽지 그렇게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죠? 막상 해보려고 하면. 왜냐면 다들 본업이 있으시니까. 그렇다면 더더욱 7371-7454기로 문자를 신청해 놓으세요. 방송보다 먼저 문자로 매수와 매도를 알려드리니까요. 바쁘신 분들에게는 또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현대차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방송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